미국이나 유럽 내 한식의 인기가 날로 치솟으면서 한식당 숫자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 하나 없는 가게에 미국인들이 오픈 전부터 줄을 서는 것은 기본. 유럽인들이 골뱅이나 닭똥집 같은 한국식 안주에 소주잔을 기울이는 모습은 이제 그리 신기한 광경이 아니게 되었죠. 그런데 해외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한식당들 중 어떤 가게를 가보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메뉴부터 어색한 한글 인테리어, 심지어 허접한 음식 맛까지 도저히 한식당으로 볼 수 없는 가게들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곳의 정체는 사장과 종업원 모두 중국인들로 한류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한식당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문제는 지금 한식에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이런 곳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실망 섞인 후기들이 부쩍 올라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과연 지금 해외의 한식당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한식당이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죠. 된장찌개나 불고기, 각종 부침개 등을 파는 겉보기에 영락없는 한식당의 모습인데요. 종업원들 역시 한글이 써진 유니폼을 입고 가게 인테리어도 한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딘가 이상합니다. 연어 요리, 양고기 요리 등 한국 요리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낯선 메뉴들이 눈에 띄는데요. 정통 한식당이라면서 비빔밥에 단무지를 떡하니 넣어놓고 심지어 메뉴판에는 중식 메뉴인 깐풍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글 폰트도 뭔가 어색한데요. 사실 이 가게들의 진짜 정체는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중국계 한식당이라고 합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K-팝의 인기로 대표되는 한류가 크게 유행하자 한식당을 여러 인기에 편승하고자 하는 건데요. 특히 이런 현상은 프랑스 파리나 리옹, 마르세유 같은 도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노틀담 근처에 위치한 빅뱅 바비큐 식당이나 릭상부르크 공원 부근에 있는 제주식당, 관광객이 많이 찾는 뿌랭땅 인근의 강남처럼 등 가게는 간판만 봐서는 모두 한식당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과 관련 없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라는데요. 사실 이런 식당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전염병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나빠지면서 중국 식당들의 매상이 급감하자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한식당으로 재빠르게 종목을 갈아탄 건데요. 기존의 중식당을 접고 마치 한국인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한식당을 차려버린 것이죠. 한국을 자신들의 속국이라며 억지 논리를 펼칠 때는 언제고 막상 한국이 잘 나가니 한국인 행세를 하며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기가 찰 노릇인데요.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들이 일명 퍼주기식 서비스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부터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보다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책정했을 뿐만 아니라 단품 중심의 메뉴가 많은 한식당과 달리 점심 메뉴와 세트 등 실속 메뉴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또 우버이츠나 헝그리판다 등 중국계 앱을 이용해 적극적인 배달 영업도 진행해 빠르게 고객을 늘려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려를 자아내는 점은 더 있죠. 요리에 사용되는 식자재를 전부 중국에서 수급해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부 책임감 없는 업자의 경우 위생이나 음식의 퀄리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하면 한식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들이야 척 보면 중국인이 운영하는 짝퉁 갓게임을 한눈에 판단할 수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도 우려를 자아내는데요. 실제로 지금 구글 리뷰를 보면 이런 가게에 방문한 외국인들의 실망 섞인 리뷰들도 적지 않게 올라오는 중입니다. 저녁 비빔밥 세트 메뉴를 시켰는데 잡채는 딱딱하고 비빔밥에 있는 나물도 신선하지 않았어요. 양념치킨이랑 오징어 볶음 먹었는데 너무 짜고 양념이 세서 못 먹을 정도였어요. 맛도 없이 밋밋한 식사를 하기 위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 식당이라고 알고 찾아갔는데 웨이터는 한국어를 할 줄 아예 몰랐고 서비스는 엉망이었다. 김치 같은 반찬에 금액을 부과했다 등등 부정적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식에 대한 이미지도 망쳐버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런 현상은 앞서 설명한 대로 미국이나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독일 베를린도 짝퉁 한식당이 판을 치는 곳이죠. 이곳에도 프랑스 파리와 유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식을 표방하지만 한식이 아닌 정체 모를 한식당이 즐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이곳에서 파는 메뉴를 보면 한국식 김밥이라고 하면서 위에 고춧가루를 뿌린 모습, 한국식 볶음밥이라고 하면서 동남아 소스를 잔뜩 얹은 모습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물론 일각에선 이런 현상도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너그럽게 보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인기를 마냥 즐기기엔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죠. 위에 혹평 댓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마치 한국 음식이 원래 이런 것처럼 현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통 한식을 운운하면서 깐풍기 같은 메뉴를 파는 점에선 중식을 한식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주인공이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죠. 김치도, 삼계탕도, 삼겹살도, 쌈도 자기 것이라 했던 이들이 해외에 나가 한식당이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한식을 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한식을 중국 요리의 하위호환 정도로 인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한식은 이제 해외에 열풍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에는 음식엔 문학이나 음악, 영화처럼 저작권이 없다는 점이죠. 이 말인즉슨 해외에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짝퉁 한식당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거나 하는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 식당도 인증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때 무분별하게 난립한 짝퉁 일식집에 맞서기 위해 지난 2006년 해외 일본 음식점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 문화 국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런 시도는 결국 무산되었는데요. 대신 현재 일본은 민간업체를 통해 추천 일본식 레스토랑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운영하고 일본인 셰프가 일하는 경우 인증 스티커를 붙여 차별화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정부에서 나서서 인증제도 등으로 정통임을 나타내어 짝퉁 식당과 구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해외에서 한식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짝퉁 한식당과 진짜 한식당을 구별하는 안목도 슬슬 생겨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독일 현지 매체 베를리너 차이통이 그 증거인데요.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 기자는 독일의 한 짝퉁 한식당에 대해 한류의 인기에 편승하려 한 곳이라는 혹평 기사를 내보내며 이런 사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척 흥미로운데요. 기자는 제일 먼저 주문한 비빔밥과 함께 나온 나무젓가락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금속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해당 식당이 한국의 반찬 문화를 전혀 모르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요. 유일한 반찬인 김치가 비빔밥 위에 함께 올려져 있는데 이는 한국 정통 비빔밥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료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에 종업원이 코코넛 음료를 추천했다며 이 역시 해당 식당이 짝퉁 한식당인 증거라고 적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자는 한류에 휩쓸려 가려고 하는 식당 홀업을이라며 별 1개와 함께 혹평을 남겼습니다. 이렇듯 점차 한식의 세계적인 대중화가 일어나면서 한식당을 표방하는 아류를 걸러낼 만큼 안목 있는 이들이 생겼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다만 짝퉁도 계속해서 난립하고 있는 현재 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원 정책도 함께 뒷받침되어 현지인들도 더욱 쉽게 진짜 한식당을 구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